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1월 22일 오후인데요. 오늘 참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올해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많이 찍는데요. 지금 윤석열의 강력한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승만과 박근혜까지의 보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저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냐 하면은 고고TV는 보수입니다. 고고TV는 평생을 보수로 살아왔고 학생 시절에 언더 운동권을 관여한 것 외에는 철저하게 보수주의자로 시장 경제주의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보수는 개혁돼야지 정권을 되찾고 장기 집권에 들어간다 하는 게 신조입니다. 어떤 위기감을 느끼냐면은 윤석열이가 집권을 하면은 보수는 잘못하면 씨가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586 운동권인 연세대 출신 우상호가 김한길이가 윤석열이 밑으로 들어간 것은 보수를 허물고 좌파 중도 정권, 즉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창당을 빌미삼아 중도 좌파 정권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하고 소설을 쓰고 있죠. 저는 그 우상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최소한 당명을 바꾸려고 그럴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오냐 하면은 지금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과 거기를 따라가는 60, 70, 80 늙은이들이 우파 유튜버들 그들은 단순한 앵벌이 돈벌이에 불과합니다. 늙은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탁탁 던져주면 돈을 받아먹고 돈을 버는 구조고, 그 다음에 그 늙은이들은 정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90% 이상은 없습니다. 20% 정도는 20% 정도는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는 분들도. 그러나 8, 90%들은 전부 다 무지랭입니다. 그들이 지금 국힘 내부를 공격하며 안철수를 집어넣으려고 그랬고, 윤석열을 집어넣은 거죠. 전 윤석열에 대해서 정치 정체성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가 쉽게 말해서 선대위 발동식을 했죠. 그죠? 거기에 총괄 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씨가 빠지고, 김한길이하고 김병준만 안건으로 올리겠다 이런 말을 했죠. 기가 찬 일입니다 이게. 어떤 주적이 대장 없이 사이비 대장을 갖다가 진주식을 하고 진군식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김종인 씨는 거부를 한 거예요. 도저히 윤석열이 하는 행태를 보니 나는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로서 국힘의 승리를 가져오고 대권을 가져오고 정치개혁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이가 정체불명의, 즉 국힘 보수에 맞는 정체불명의 김한길과 김병준을 또 들였다. 나를 조롱한다 이건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달라 했다는 거죠. 윤석열의 워딩에 따르면은 어젯밤에도 김종인 씨를 설득했고 오늘 아침에도 설득을 했지만은 설득이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일단 김병준과 김한길이를 선대위원장으로 올렸다. 하나는 새정치 어쩌고 저쩌고. 많이 들어봤죠? 새정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우리 그죠? 노무현이도 그랬었고 그렇죠? 안철수도 그랬었고 김한길이가 새정치 조직 어쩌고 저쩌고. 김병준도 그런 소리 많이 했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패배가 있었죠. 김병준, 김한길, 안철수. 그 자유우파를 따라다니면서 또는 국힘의 TK 꼴등들은 국힘은 보수주의자들이 뭉친 조직, 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파티. 그러니까 김병준이 김한길을 한 묶음에 넣었으니까 김종인 씨가 경로를 했다 하는 신문 보도가 2시 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달라. 그럴 필요가 없죠.
김병준 씨가 윤석열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다는 거죠. 별의 순간을 갖다가 윤석열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놨는데 김종인 씨까지 밟아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윤석열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거 뭐 선대위에 발족을 지금 하면서 어떻게 선대위원장이 없는 걸 발족을 하느냐? 총괄 선대위원장 대장이 없이 발족을 하느냐? 김종인 씨가 김병준 상임위원장 때문에 시간을 더 달라 그러는 거 아니냐? 저 비토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취재해 보세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윤석열이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 이거죠. 여러분, 아침에 그 오른소리에서 방송하는 최고위원회를 봤죠. 윤석열이 들어올 적에 어떤 놈은 윤석열 닦아리면서 TK 출신 애들은 90도 인사를 하고 김재영 같은 놈은 두 손을 딱 잡으면서 90도 인사를 하고 저쪽에 있는 경찰청장 출신도 그러고 TK 출신도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도 않고 덤덤하고 또 몇 명의 최고위원 후보들 저 김용태 같은 젊은 친구도 덤덤하고 그죠? 분위기가 싸한 거 못 느꼈습니까? 지금 내부가 통합이 안 돼요. 김종인 씨가 들어오더라도 화학적 결함은 전혀 안 돼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는가? 고고TV는 미리 예측을 해드렸고 김종인과 이준석과 윤석열 체계로 간다. 4.7 보선 이후에. 근데 윤석열이가 막판까지 좌파들을 집어넣고 있다. 고고TV가 이게 개인 방송이므로 말씀을 드리는데 고고TV는 이승만의 공, 그 다음에 박정희의 대부분의 공, 김영삼의 푸근화적인 기질, 고고TV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다면은 대한민국 5천년, 한반도 5천년, 김영삼이 아니 박정희다. 그리고 풍운화적인 정치 기질을 발휘하고 계획을 시킨 김영삼이를 하다가 존경까지 안 가지만은 굉장히 김영삼의 직관 정치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명박은 그대로 한평생을 국가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했으므로 이명박도 좋아한다. 박근혜는 애정으로 좋아한다. 애정. 근데 윤석열은 도대체가 좀 지지할 수가 없어요. 고고TV는 보수주의자한테. 그러면은 만약에 김종인 씨가 거부한 거예요. 그죠? 총괄 선대위원장 도저히 난 김병준이하고 김한길이하고 너 떨거지들 그 애들 이상한 애들 자꾸 박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안 움직인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선대위를 발족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이가 선포를 했으면은 김병준, 김한길을 갖다 양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준석을 뭐 상임 선대위원장을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은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선대위원장 김종인 씨가 오질 않았어. 이건 실패한 거죠. 오늘 현재로 보면은 김종인 씨가 거부한 거죠. 비토한 거죠. 윤석열과 선대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가설일지 모르지만은 지금이라도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가 뭉치면은 윤석열을 쫓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TK 주류, TK 기득권하고 60, 70, 80 그 떨거지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그거 남겨놓고 국힘을 나오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준석하고 김종인 씨가 나오면 돼 거기서. 김종인 씨는 지금 국힘 당원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뭉치면 앞선구도로 가요. 앞선구도로. 예를 하나 드릴까요? 홍준표하고 유승민이가 얻은 표가 민심에서 얻은 표는 윤석열을 압도하고 요번 경선 과정에서 그 다음에 당심에서 얻은 것이 유승민이 한 5%뿐이 4%뿐이 못 얻었고 윤석열이가 20만 표 정도 얻고 홍준표가 10만 표 정도 얻었으므로 그죠? 저 당원 20만 명만 거기 놔두고 그러면 돼. 꼴통 당원들 늙은 당원들.
그러나 그런 용단을 이게 전국에 대빅뱅이 오는 사건이죠. 그죠?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가 뭉치면은 다시 경선하면 돼. 어? 네 명이 뭉치면은 금방 그 당 창당해. 국힘 버리고 나오면 돼.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까지 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대혼란이 일어나. 그러나 이제는 그쯤 돼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아니 TK 그 꼴통들 과거 세력이 다 부활하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면은 우리가 그 찬란하게 자랑스러워했던 보수를 죽일 것이고 보수의 계획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쓰레기 보수 우파 윤석열 세력이나 늙은이들이 원하잖아. 이준석 쫓아내고 김종인 들이지 말라는 걸 원하잖아. 그럼 이준석은 쫓겨나오고 김종인 씨도 들어가지 말고 유승민하고 홍준표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든가 아니면 진짜 정부를 한번 만들고 그런 모의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나 그 따다는 늙은이들은 뭣도 모르고 짓거려 대는데 그래가지고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국민들은 정치에 혐오를 갖고 있어요. 염증을 갖고 있죠. 그게 벌써 20년 이상 됐어. 김영삼 계획 이후로. 김대중까지는 그렇다 쳐. 김대중 이후로도 20년이 됐어. 정치인 혐오를 갖고 해. 정치인도 아닌 꾼들이 설쳤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은 혐오스럽고 그죠? 그 국민들이 50% 이상이에요. 50% 이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윤석열의 저런 행동을 보고 사표가 무진장 나올 것이다. 대선의 지지율은 대선의 투표율은 엄청나게 저조할 것이다. 응? 윤석열이 얻은 거라 해봐야 25%뿐이 안 돼. 그것도 안 돼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개혁 보수나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해서 할 수 없이 국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되죠. 윤석열이 이제 25%도 안 돼. 그리고 탈진보들도 이재명 싫어. 그런 애들도 윤석열이 싫으니까 국힘한테 줄 수는 없어. 그런 애들이 다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재명 지지나 윤석열 지지나 25%가 안 돼.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럼 나머지 50%가 윤석열, 이재명을 싫어하는 애들이야. 그 50%를 보고 우리는 한번 승부수를 걸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정치가 개판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화려한 과거 세력의 부활이다. 과거 세력도 좋았다면 모르지만은 아주 덕지덕지 똥이 묻고 덕지덕지 파리떼가 붙은 그 과거 세력들이 화려하게 부활한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진짜 보수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달라 한 것은 다시 거중 조정을 한번 해보려 그럴 것이고 안 그러면 벤치를 놓겠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김종인 씨 정도 되면 크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내가 윤석열을 잘못 봤다. 응?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윤석열을 띄웠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줬는데 이거 보니까 여러분은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나 거기 따라다니는 60, 70, 80 늙은이들은 그들은 박근혜를 갖다가 옹호해 안 하면은 또 효사에서는 윤석열을 옹호해 안 하면 전부 좌파라 그러고 민주당 이중도라 그러고 간첩 빨갱이라 그러죠. 김종인 씨는 태생부터 현재까지가 김병로의 손자로서 정치를 배우는 과정이 지금까지 그 사람은 보수주의자예요. 응? 정치의 이념을 허물지만 기준은 보수주의자예요. 그분은 성장을 해야지 경제민주화가 있다는 것이지 경제민주화에서 성장을 갖다 막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준석도 보수주의자고 유승민도 보수주의자고 홍준표도 보수주의자고 근데 단지 윤석열은 보수주의자인데 좌파인지 지금 굉장히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보수가 허물어질까봐 위기감을 느껴요.
진짜 보수,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좌파에 대적할 수 있는 보수가 윤석열이 때문에 망가질 거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해요, 요새. 요번 주 주말 때도 그런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정당사를 다시 읽었어. 한국 정치사를 요번 주말에 내가. 생각할 때가 되었다.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을 그렇게 싫어하잖아. 자유우파 쓰레기야 윤석열 패거리들과 늙은이들 60, 70, 80들 그렇게 싫어하잖아. 그죠? 그러면 나와서 당을 차려서 이참에 이런 기회도 없어요. 확실하게 정치개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윤석열에 붙은 그 썩은 정치인들, 과거 잘못한 정치인들, 부정부패가 득치득치한 것들, 그런 거 썰어내고 진짜 보수를 만들어내서 문재인을 한번 쳐보자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4명만 뭉치면은. 한순간 이쪽으로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